수유기의 여성들이 보통 한 10에서 한 25% 정도는 보통은 유선염을 앓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염증성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신은정입니다. 오늘은 유방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염증성 질환은 말 그대로 유방에 이제 염증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염증성 질환은 수유기와 비수유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유기의 여성들이 보통 한 10에서 한 25% 정도는 보통은 유선염을 앓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수유를 할 때 생기는 이런 유방의 염증을 유선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선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방이 빨개지고 부어오르고 아프고,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 산모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컨디션에 놓이게 되는데, 유선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뭐 항생제를 쓰거나 뭐 다른 치료를 하지는 않고, 유선염이 왔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은 보통은 유방을 비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유를 해주고 유방에 절유되어 있는 우유가 남지 않도록 유방을 계속적으로 비워주고, 뭐 아기가 빨개하든지 혹은 유축기로 없애든지 이런 식으로 유방에 절유되어 있는 우유를 제거를 하는 게 유선염의 가장 큰 치료가 되겠고요. 만에 하나 치료가 조금 늦어지게 돼서 남아있는 우유에 세균 감염이 되면서 혹시라도 유방에 농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배농을 해야 돼서 수술적으로 절개를 하거나 혹은 이제 주사기로 빼내거나 이런 배농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도 혹은 수술적으로 우리가 배농 절개 배농을 했다 하더라도 수유는 멈추시면 안 되고요. 계속적으로 수유는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유기에 관련된 유방의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유선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유방의 염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방의 염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보통은 우리 함몰 유두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유두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 세균이 감염이 되면서 역행을 해서 유방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건데, 보통은 비수유기에 생기는 유방의 염증은 농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항생제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농양의 범위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기로 농양 마찬가지로 빼어내거나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장시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유방에 생기는 염증은 진짜 우리가 뭐 여드름 뭐 염증 생긴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뭐 한 달까지 뭐 두 달 뭐 이렇게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끈기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는 많지는 않지만 염증성 유방암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방암의 종류가 있는데요. 염증성 유방암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유방이 굉장히 커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뭐 유방 전체가 염증이 온 것처럼 그렇게 빨개지면서 아프면서, 그렇게 순식간에 그게 뭐 진짜 며칠 사이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염증성 유방암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염증성 유방암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빨리 조직 검사를 하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유방이 전체적으로 염증이 생긴 것처럼 빨개지고 부풀어 오르고 피부가 오렌지 껍데기처럼 뽕뽕뽕뽕 구멍이 뚫리거나 뭐 이런 이상하게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징후들과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빨리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오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